다루어지는 문항입니다. 여러분 이 문제는요, 뭐 한 문제만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수능 특강에서도 연습했고 수능 완성에서도 연습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데요. 같은 내용이긴 하나 이렇게 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또는 글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두 가지 모두 익숙해져야 돼요. 어쨌든 표로 주어지는 게 여러분 풀기가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. 그러면 이따 선생님이 연계교재 살짝 얘기하겠지만 글로 주어져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주제 A면서 1학년인 학생이 8명이고 주제 B이면서 뭐 2학년인 학생이 14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표를 만드세요. 이 모양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그럼 이제 표를 보고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면 되겠네요. 문제 볼 때 굉장히 복잡하죠.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이 보아야 할 건 뭐냐면 이 표와 그리고 뭐예요? 바로 목표예요. 목표를 잘 보면 돼요. 볼게요. 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 5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. 1학년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주제 B를 고른 학생일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한 거예요? P1이라고 둔 거예요. P1. 그리고 자를까요? 이 대회에 참가한 5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주제 B를 고른 학생일 때 이 학생이 1학년 학생일 확률을 P2라고 하자. 그랬을 때 P1분의 P2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보세요. 1학년 학생일 때라고 하면요.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? 1학년 학생만 보면 돼요. 1학년 학생이 누굴까? 그 중에서 주제 B가 분자가 되겠죠. 다시 이번에는 주제 B를 고른 학생만 쳐다보는 거예요. 주제 B를 고른 학생만 쳐다봐. 이제 다른 데 보지 말고. 그 중에서 1학년 학생이 분자가 되면 돼요. 그것을 각각 P1, P2라고 했을 때 계산하면 되겠죠? 그러면 다시 표로 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P1은 다시 여러분 문제 보면서 다시 생각할게요. 1학년 학생일 때 1학년만 보세요. 1학년 어디 있어요? 1학년 여기 있네. 1학년 학생일 때 그러면 1학년 학생 뭐다? 24명 중에 P1이라고 쓸까요? 뭐라고 우리 아까 줄쳐놨어요. 주제 B. 여기만 보라고 했죠. 거기에서 주제 B 얼마입니까? 16이죠. 그래서 분자는 그냥 16. 어렵지 않죠? 자, 이제 두 번째 P2 구해야 돼요. P2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잘 보세요. 자, 주제 B를 고른 학생일 때 주제 B 뭐만 쳐다보죠? 다른 거 다 없어졌어. 이것만 있는 거예요. 주제 B만. 주제 B를 고른 학생일 때 따라서 P2의 분모는 30이 되겠죠. 그 중에서 몇 학년 학생? 1학년 학생. 따라서 분자는 얼마가 된다? 1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표만 만들면 여러분이 P1과 P2를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. 그래서 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바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표가 아닌 말로 풀어져 있을 때는 표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 우리 P1분의 P2의 값이었나요? 한번 볼게요. P1분의 P2의 값이었네요. 계산 끝까지 해볼게요. 24분의 16분의 P2죠? 30분의 16. 16 같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30분의 24 계산할 수 있겠죠?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거 약분 되나요? 6, 5, 30, 6, 4, 24. 5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고요. 정답은 몇 번에 있다? 3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. 수특. 자, 수특 111페이지에 보면은 4번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수능 완성 72페이지에 보면은 필수 유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. 이 두 문제는 연습하고 넘어갑시다. 자, 수특에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표가 주어져 있지 않고 말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. 이것을 표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꼭 해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
필수 유형 문제는 표로 주어져 있는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발문해서 질문을 한 문제거든요. 발문도 똑같아요. 이 문제는 P2분의 P1을 물어보고 있어요. 우리 방금 시험에서는 P1분의 P2를 물어봤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신다면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, 특히 실생활 활용 문제처럼 보이는 이런 말이 길게 나오는 문항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뭐 9번 문제 같은 경우 나오면은 이제 꼭 다 맞추고 넘어가셔야 돼요. 자, 이제 10번 문제 갈게요. 10번 문제는요.